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업무 수행 일지 작성에 대해서 좀 다루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방문 상담 관리는 재가기관 사회복지사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니터링이나 공단 점검 시에 꼭 필요한 서류이고요. 방문 시간이나 날짜는 특히 중요해서 사회복지사 출근부와 또 요양보호사의 급여 일정, 수급자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환수 조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므로 급여 제공 시간에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하고요. 업무 수행 일지를 밀리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정표에 따라서 라운딩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기록인데요. 요즘은 사회복지사들도 그 태그 전송을 하기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간혹 태그 전송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방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같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태그 전송을 하시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방문 시간을 꼭 체크하셔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가산사회복지사들의 환수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 업무 수행 일지의 시간과 출근부 또 요양보호사들 그 서비스 제공 시간 그리고 뒤에 그 방문했던 어르신들하고의 중복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 일지는 방문 상담 관리에 속하고요. 평가 시 4점이나 되거든요. 4점이나 부여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대분류는 수급자의 권리 보장이고요. 중분류는 기관 책임, 그리고 소분류는 상담 관리로 연번은 14번이 되겠습니다. 평가 요소는요. 정기적인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기적인 방문 상담이란 월 1회 이상을 의미하고요. 상담 직원은 가산을 받는 경우에는 가산사회복지사가 또 수급자 15인이 안 되어서 가산을 받지 않는 경우엔 관리 책임자가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 수행 일지는 공단 서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상담 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 직원, 그리고 상담 대상자, 상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연 1회 이상 모든 수급자마다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수급자의 욕구 반영이라고 합니다. 수급자의 욕구 반영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다루겠지만 욕구 반영을 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상담 관리 평가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하면요. 상담 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 분장에 따른 직원, 상담 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이 있고요. 가상기관의 사회복지사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시되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의 내용을 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더하는 거는 괜찮다고 제가 예전에 평가 담당자한테 이렇게 물었었고요. 또 안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는요.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든 급여 계획서나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 평가를 하든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의 업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신체활동 지원에는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등 11개 항목이 있음을 늘 이렇게 외워서 염두에 두시고요. 급여 계획서 작성 시 단기 목표를 세울 때 또 업무 수행 일지 작성 시에 필요 급여 내용에 적으시면 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신체 활동 도움을 하시는데 급여, 필요 급여 내용, 그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급여 내용에는 이 부분을 적으면 되고 정서 지원도 마찬가지고 일상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을 필요 급여 내용 란에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세부사항은 이 부분을 적으시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관절염으로 인해서 관절이 오그라드는 관절 구축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단기 목표에 관절 구축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적으시고요. 필요 급여 내용은 신체 기능의 유지정진 이 부분이죠. 유지정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공 방법은 1일 1회 10분 손목에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한 후 손목 돌리기 운동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이 제공 방법까지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문 시에 반드시 실제로 그 목표를 세워준 그 급여를 제공했는지 어르신에게 묻거나 보호자에게 묻거나 아니면 관절 상태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냥 부드럽게 요양보호사가 해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기분 나빠하시니까 어르신 관절은 좀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러면서 어르신한테 물어가면서 유도를 잘 하셔야지 요양보호사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반드시 다음 방문 전까지 당월 목표,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제가 세워준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상태 변화 기록지에 반드시 적어 놓으라고 하셔야지 이게 연계가 되어서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 평가가 거듭될수록 각 기관들의 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하겠다는 공단 평가팀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약 후 욕구 사정에 기반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가 나오잖아요. 급여 제공 계획서, 그 다음에 계획서에 따른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 제공을 하잖아요. 그 내용, 서비스 제공을 하는 도중에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해서 업무 수행 일지 작성. 네, 요거. 그 다음에 이 제공하면서 업무 수행 일지 작성해서 잡아준 목표가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상태 변화 기록지로 봐요. 네. 요거까지 전부 다 연계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서류 작성을 잘 해놓으셔야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신체 활동은 11개 영역으로 세부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요. 급여 계획서상의 목표나 또 업무 수행 일지의 목표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도움은 단기 급여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쪽에 도움은 단기 급여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세부 사항은 제공 방법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동이 불편해서 세면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세면 도움을 1일 10분씩 하도록 욕구 사정을 통해서 급여 계획서에 작성이 되었다면 방문 시 세수가 잘 되어 있는지 선생님들은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하시고 난 뒤에 잘 안 되어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제 목표를 세워 드리는 거죠. 그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세면 도움을 하시도록 해드리고요. 제공 방법으로는 어르신을 세면장까지 천천히 모시고 가서 세수를 하시도록 준비해드리고 이를 지켜본 후 끝나면 천천히 모시고 온다. 그것이 이제 제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체 활동과 마찬가지로 정서 지원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또 인지 활동 및 인지 관리 지원도 다 익혀 놓으시면 그런 서류 작업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다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그런 요양보호사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 수행 일지를 한번 작성해 보겠는데요. 업무 수행 일지를 워드로 작성하느냐, 수기로 작성하느냐는 기관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3번의 평가를 받았는데 모두 올레이
제가 근무했던 기관에서 모두 A가 나왔었어요. 그때 평가 담당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통합제가 예, 거기에 이제 또 실무로 참여를 하면서 본부 직원들하고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업무 수행 일지를 워드로 작성해도 되는지 수기로 꼭 작성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잘 변하지 않는 일부는 워드로 작성해도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보통 요 위에 부분은 거의 워드로 작성해서 갔고요. 방문하면 간단하게 신체 상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적기도 하고 아니면 종합란에 그냥 다 적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워드로 작성하시고 일부는 또 수기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워드로 작성할 수 있는 거 수급자 성명,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고요. 등급은 뭐 몇 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변하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수급자, 보호자 우리가 이렇게 방문 가다 보면 독거 노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홍길동 이렇게 적어 가셔서 나중에 그분한테 사인만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분이 편마비가 있거나 또 사인을 못 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보통은 도장 찍는 기관들도 봤는데 이거는 거의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손을 잡고 같이 어르신 이거 제가 방문해서 사인을 꼭 받아가야 되니까 제 손을 잡고 사인 좀 해주세요 하고 손을 잡고 여기다가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자는 보통 센터장이나 또 업무 분장표에 관리 책임자라고 올라가져 있는 사람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 역시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체 상태인 경우도 욕구 사정을 통해서 지금 요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 쭉 적어 놓고 방문을 가시면 되겠는데 제가 작성해 본 거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지금 이 수급 2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뭐 손자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비워놓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리 책임자는 이 센터라고 우리의 센터장님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아예 적어 놓으시고 사인만 하도록 간편하게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신체 상태는 뇌졸중 후유증에 의한 우측 편마비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냥 이제 가장 불편한 부분을 적어 놓으시고요.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이동하실 수 있음. 우측 손목 관절 변형. 네. 요게 욕구 사정에서 이제 정리한 그 신체 상태인 거고요. 질병은 우측 편마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상태는 이것도 우리가 시스터 검사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단기 기억 상실이 있고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력이 30% 정도밖에 30% 정도가 상실이 된 상태이고요. 가끔 가족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등 인지 능력이 점점 저하되어 가고 있다고 보호자 상담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적어 놓고요. 시스터 검사 결과 치매로 판정되었으며 판정이 아니고 이건 잘못했네요. 확인되며 그 다음에 치매약을 복용하고 계심.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고요. 의사소통은 언어 장애로 인해 표현력이 극히 제한되어 의사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 그리고 또 의사소통 의지력 또한 이분은 부족하십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는 하루 3끼 일반식을 섭취하시고 계시며 현재 치과 치료를 하고 있어서 저작 곤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잘 드셔가지고 영양 상태는 우선에 양호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치과 치료하고 있고 저작곤란을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루 3끼 일반식을 섭취하고 계시잖아요. 당뇨식이나 고혈압식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기록해 두셨다가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아서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및 환경은 주 수발자인 배우자와 자녀 가족이 동거 중이고요.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며
환경은 양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적어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문 갔을 때 이 종합 부분만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방문하고 난 뒤에 적는 거예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날씨 탓으로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계심. 그리고 관절 구축 및 손목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시며 운동을 하지 못해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심. 이건 이제 방문하면서 그 상담하면서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호자에게 손목 관절 통증 관리 및 관절 구축 예방 운동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하고요. 자료를 다음번 방문 때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렇게 적고 또 더 길게 적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란은 채워지고요. 다음은 이제 상담 후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해 보겠는데요. 상담에서 손목 관절의 통증 호소와 운동 부족 그리고 소화 불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심한 증상을 하나 선생님들이 선택하셔가지고 급여 목표로 잡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에 통증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통증 관리를 목표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급여 목표에는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 급여 내용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밑에 있었죠. 신체 기능의 유지 정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정진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뭐 할 수 있다 이것까지 안 적으셔도 돼요. 필요 급여 내용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제공 방법에는 1일 1회 10분 이상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무리하지 않게 손목 운동을 실시함. 네, 이렇게 적으시면 제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5등급이나 그 다음에 인지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 작성하시면 되고요.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어르신들은 바로 위에 있는 이 급여 제공 계획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서류, 1에서 4등급 서류를 다 따로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없애고 대신에 이제 이쪽을 칸을 좀 더 크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세밀한 그런 이제 제공 방법 또 필요 내용 이런 것들을 하시도록 그렇게 적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상담 시에 주로 인지 상태와 의사소통에 대해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5등급인 경우에는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가령 사람 진압력이 떨어져서 오랜만에 찾아온 손녀의 이름을 모르며 아침에 드신 음식의 종류를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호자가 얘기를 했다면 기억력 저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이제 인지 자극을 하라라고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되겠죠. 프로그램 관리자인 사회복지사는 매월 프로그램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잖아요. 5등급인 경우에 인지 활동하시는 경우에 그래서 한 분은 센터에 두고 한 분은 어르신 댁에 두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확인하면서 거기에 내가 지난달에 어떤 상담을 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계획서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을 진행하고 매일 일지의 활동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5등급의 경우에는 매월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앞전에 만든 영상에 보시면 5등급 급여 계획서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니터링을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영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방문 시에 만족도나 참여도 같은 모니터링도 이렇게 함께 해서 매번 방문할 때마다 그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인지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사람 진압력 및 기억력 저하가 있다고 이제 보호자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필요 내용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사람 진압력이 문제가 더 크다면 여기에 필요 내용이 사람 진압력을 유지할 수 있다가 이제 필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제공 방법은 워크북에서 사람 진압력 훈련 또는 뭐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람 진압력 훈련에 대한 이런 인지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생님께서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사람 진압력 훈련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에 선택을 하셔서 그걸 응용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그걸 계획서에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 방법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신체 능력 잔존 유지인 경우에는 그날 방문 가가지고 이 어르신한테 신체 능력 잔존 유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선생님들께서 파악하셔서 그때 적는 거예요. 만약에 방문 불가 사유가 있으면 이 방문 불가 사유를 여기다가 적으셔야 되는데 이때는 라운딩 계획표에 몇 월 며칠 방문 예정이었으나 뭐 12월 뭐 22일 날 방문 예정이었으나 지금 오늘이 뭐 19일이잖아요. 그러면 19일 뭐 내지는 18일 그 전이죠. 22일 전에 입원을 하셨거나 혹은 또 뭐 사망을 하셨으면 이럴 때는 방문을 못 가시잖아요. 사망, 하심 뭐 이런 식으로 입원, 하심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 방문을 안 가셔도 업무 수행 일지는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불가 사유를 적으시고요. 이게 사실 요 양식이 한 장짜리 양식이에요. 우리 공단 서식에 보면 앞뒷면에서 두 장이잖아요. 그게 되게 불편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칸을 옆으로 다 해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가 썼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이제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버리고 마지막에 불가 사유를 넣고요. 이때는 요양보호사 사인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사랑 관리 책임자, 관리 책임자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인, 그 다음에 이렇게 끊고 불가 사유 적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사인 해가지고 철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산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방문 상담과 업무 수행 일지 작성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초보 복지사한테는 어려운 일이 되겠고요. 그냥 이제 뭐 1, 2년 지난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쉬운 그런 업무 수행 일지 작성인데 3년이 지나도 매번 이 수행 일지가 밀리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